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아우디 A6입니다. A6는 아우디의 핵심 모델 중 하나죠. 현행 모델은 8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작년에 제네바 모터쇼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판매를 재개한 아우디 코리아는 아직 모델 라인업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신형 A6가 꽤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형 A6는 MLB 에버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요. 구형에 비하면은 안팎의 디자인은 물론 파워트레인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실내 같은 경우에는 외장 디자인보다 더 많이 바뀌어서 기존에 비하면은 좀 더 경쟁력이 생겼죠. 마지막으로 판매가 됐던 A6는 35TDI 디젤이었잖아요. 근데 신형은 45TFSI 2리터 가솔린 터보가 우선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차후 디젤 모델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림은 45TFSI 쿼트로와 프리미엄 두 가지로 판매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프리미엄입니다. 신형 A6는 기존의 디자인 언어를 이어받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좀 많이 달라졌죠. 국내에서 판매되는 A6는 S라인이 기본이기 때문에 좀 더 날카로운 디테일이 더해졌습니다. 구형과 비교해보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역시 그릴이죠.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신차들처럼 그릴의 면적이 더 커졌는데 좌우의 폭이 넓어진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차체가 커지면서 구형 대비 좀 더 중후한 모습이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와 함께 얼굴은 좀 더 스포티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됐는데 이게 최상위 버전은 아니죠. 디자인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적어도 국내에서는 기능면에서 넘치는 성능이죠. 유럽에 비하면 국내 도로는 굉장히 밝은 편이어서 이 매트릭스 LED의 효과를 볼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차체 사이즈는 전반적으로 커졌는데 최근에 나온 신차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모든 수치는 다 늘어나고 전고만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 약간 와이드한 실루엣이 됐죠. 커진 차체는 옆이나 뒤에서 봤을 때 좀 더 실감이 됩니다. 특히 옆에서 보면 구형 대비 좀 더 길쭉해 보입니다. 차체 사이즈를 E클래스 5 시리즈와 비교를 해보면 전장과 전폭은 A6가 더 길어요. 반면에 휠 베이스는 가장 짧고요. 참고로 휠 베이스는 구형보다 조금 더 늘어났죠. 전면에 비하면 뒷모습은 상대적으로 좀 심플한 모습이고요. 전형적인 세단의 디자인이죠.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저게 점등이 됐을 때 약간 그 나이키 로고와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향지시 등은 A5처럼 뒤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최근에 많은 신차들이 그렇듯이 이 머플러는 장식이죠. 저기가 플라스틱으로 딱 막혀있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장식인 걸 알 수 있고요. 실제 머플러 팁은 양쪽에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T005, 사이즈는 둘드로의 55R 18입니다. 차가 커져서 그런지 18인치 휠과 둘드로 사이즈는 좀 작게 느껴지고요. 신차 발표회 때 봤던 것처럼 이 알로이 휠은 밖에서 봐도 썩 예쁘진 않네요. 카다로그 상에서 보면은 5스포크 휠이 좀 더 예뻐 보이긴 합니다. 엄밀히 보면은 이 알로이 휠이 디자인이 안 예쁜 게 아니라 그 표면의 처리가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아서 안 예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참고로 타이어는 브리지스톤과 미쉐린 두 가지가 제공이 되고요.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320입니다. 실내 디자인의 변화는 외장보다 더 크고요. 구형과 비교해 보면은 말 그대로 풀모델 체인지죠. 구형의 경우에는 그 모니터가 좀 작기도 했지만 이 A6의 포지션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돌출형이었죠. 근데 이 신형의 경우에는 모니터가 좀 더 커졌고요. 그 보기에도 좀 더 고급스럽죠. 그리고 실내의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소재는 A6라는 차에 걸맞는 그런 품질을 갖고 있고요. 일반형과 비교해 보면은 그 사양이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은 이 프리미엄은 대시보드에 가죽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진짜 나무의 느낌을 많이 살린 우드가 센터 패시아와 도어 트림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장과 A필러에 적용된 이 블랙 헤드라이닝도 기본형과 좀 다르죠. 확실히 이런 블랙 헤드라이닝이 좀 더 시각적으로 고급스럽긴 합니다. 시트를 가장 낮게 했을 경우에 대시보드는 좀 위치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으면은 뭔가 좀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송풍구 디자인은 다른 아우디와 조금 비슷한데 Q7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뚫려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A6는 저 가운데 부분이 그냥 딱 막혀 있죠. 저게 앞쪽의 안개등과 그 뒤에 머플러와 거의 같은 디자인으로 보여요.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동반 좌석 쪽에 요 대시보드 쿼트로가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편이죠. 모니터는 운전자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다른 차들의 평균에 비하면은 좀 더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운전석에 앉으면 잘 모르는데 뒤에서 보면은 좀 유달리 좀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모니터의 경우에는 화질은 좋은데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이 있고요. 이게 지금 가장 밝게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이죠.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방향제와 발밑 온도가 나오는데 방향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발밑 온도도 여기서 별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및 시야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 메뉴가 나오는데 실내 등에서 들어가서
컨투어와 메리타임, 솔라, 임펄스, 비전, 카리브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 역시도 그 파란색 조명이 가장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표면과 라인 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차는 요즘에 다른 차들보다 그 앰비언트 라이트의 적용 범위가 꽤 넓은 편이에요. 보통 요즘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뭐 많아서 특별할 건 없는데 보통 이렇게 적용 범위가 이렇게 넓진 않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적용이 되는 것은 물론 그 센터 패시아 중간 있잖아요, 좌우, 거기까지 전부 포함이 되니까 다른 차들보다 그 적용 범위가 꽤 넓은 편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메뉴에서는 그 색상을 따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최근의 트렌드대로 이 차 역시도 물리 버튼이 최소화가 돼 있죠, 센터 패시아에. 그래서 대부분의 기능을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을 하는데, 보통 다른 터치 스크린과 다른 게,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갖다만 대면은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래서 뭔가 터치 스크린인데 물리 버튼의 느낌을 같이 살리려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이 감각이 좀 독특하고요. 보통 터치 스크린에 너무 익숙해져 갖고 이렇게 갖다만 대면은 작동을 안 하죠. 이렇게 눌러야 돼요. 정말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기존의 아우디는 물리 버튼 또는 그 다이얼을 조작했을 때 그 소리가 좀 좋잖아요. 이거 역시도 눌렀을 때의 그 소리가 그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양치용 액정이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제규어 랜드로버나 인피니티와 좀 비슷한 디자인인데, 인피니티보다는 훨씬 고급스럽고 제규어 랜드로버보다는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해요, 인터페이스가. 지금은 공조양치가 꺼진 상태이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공조양치가 켜지죠. 이건 이제 바람색이고요. 이건 온도 조절. 그래서 전부 터치치고는 사용하긴 편한데 그 폰트가 아주 그렇게 예쁘진 않죠. 이거는 통풍 버튼인데 3단계로 틀어도 그 통풍이 아주 그렇게 시원한 편은 아니에요. 참고로 A6는 음성 인식으로 바람색이나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죠. 이게 주행 중에도 인식이 좀 잘 되더라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 창이 열리죠. 여기서 디스플레이 내용과 밝기, 회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 메뉴가 뜨고요. 여기서 이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과속 경고 시스템과 각 메뉴들의 활성화 여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 레버는 되게 짧고 그 폭이 넓죠. 이게 A5와 거의 같은 디자인인데 스포티한 성격의 A5에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A6에는 또 어울려 보입니다. P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잡았을 때 그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게 되죠. 그리고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위쪽에 관련 메뉴가 뜨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직접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손으로 직접 눌러서 변환을 할 수도 있죠. 계기판 디자인은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버추얼 콕핏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을 바꿀 수 있죠. 클래식과 다이내믹 스포츠가 있는데 여기서 다이내믹 바꾸려면은 꼭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정보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이게 기본 화면이죠. 2분할. 오른쪽에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버드 뷰 화면이 제공이 되고요. 여기서 3D를 누르면은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360도로 볼 수가 있죠. 이게 QM6도 최근에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주정차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게 꽤 유용한 기능이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밑에 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다양한 앵글을 변환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본 어라운드 뷰나 그 360도 카메라 중에서는 가장 다양한 앵글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 오른쪽 보기를 그래픽과 카메라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볼륨과 후방 볼륨도 저중고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A6는 이 컵홀더 덮개도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죠. 그리고 많은 독일 차들이 그렇듯이 이동식 재떨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게 스모커스 패키지인데 기본입니다, 국내에서. 요즘에는 다른 브랜드들은 이렇게 이동식 재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독일 차들은 이동식 재떨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A5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컸고요. 더 예쁘고. 요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딱 키를 놓는 그런 공간이죠. 센터 콘솔 박스 커버는 굉장히 넓죠. 근데 막상 열어보면은 이 수납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죠. 이게 오히려 A5보다도 좀 용량이 작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은 그 무선 충전 패드가 저 센터 패시아 또는 기어 레버 앞쪽에 있잖아요. 근데 A6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충전해보니까 충전 속도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그 위치 자체가 썩 그렇게 좋진 않죠. 다른 말로 하면은
컵홀더를 다 사용을 했을 경우에 핸드폰을 놓을 곳이 그렇게 좀 마땅치는 않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SD카드와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이 글로우 박스는 용량이 상당히 크죠. 깊기도 하지만 그 좌우의 폭이 넓고요. 이 커버를 최대한 열었을 때 다른 차들에 비하면 좀 낮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차 크기에 맞는 사이즈 같고요. 그 림의 굵기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여성이 잡아도 그렇게 굵다는 느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림의 형상이 그 원형이 아니라 약간 좀 타원형이에요. 스포크에 적용된 이 버튼은 다른 아우디와 거의 비슷하고요. 눌렀을 때의 감각은 A5보다 좋네요. A5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 그 플라스틱 버튼의 그 소리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A6는 그거보단 좋아요. 아우디의 디지털 계기판은 시인성이 되게 또렷하죠. 화질 자체가 좋고요. 그 디자인도 좀 눈에 잘 보이는 그런 폰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 가운데 액정에서는 이게 트리 컴퓨터 화면인데 여기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오디오 화면이고 이게 지금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이 뷰를 누르면은 이 전체를 그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채울 수도 있죠. 내비게이션 메뉴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시트는 기본적으로 컴포트한 타입이고요. 그렇다고 쿠션이 부드럽진 않습니다. 좀 탄탄한 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보통 독일차에 적용되는 그런 스포츠 시트처럼 그 좌우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시트의 포지션은 꽤 밑으로 내려가는 편이고요. 그 다른 시트와 약간 좀 착자감이 다른 게 그 등 가운데 부분인데 등 가운데가 닿는 부분이 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시트에 앉으면은 뭔가 좀 두껍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저 도어 포켓이 좀 가까워요. 운전석과. 그래서 딱 손만 뻗으면은 그 도어 포켓에 있는 물건에 손이 닿아요. 보통 요즘 차들은 헤드램프를 버튼이나 그 방향지시 등의 그 다이얼로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딱 버튼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저 부분이 약간 좀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저것 때문에 그 시트에 앉으면은 뭔가 좀 대시보드가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A5 시승기 때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는 수납 공간이 그 다른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깊고 용량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A6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커버를 열면은 보통 매뉴얼은 글로우 박스에 있는데 이 차는 여기에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핸드폰을 세로로 넣고도 길이가 한참 남아요. 그러니까 제 팔뚝을 집어넣으면 거의 중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는 차들이 몇몇 있지만 보통은 작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차들에 비하면은 이쪽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죠. A6의 실내에서 가장 소재가 떨어지는 부분이 저 페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저 페달에 적용된 고무가 그 시각적으로 좀 떨어져 보이죠.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에 비해서 가속 페달이 유난히 좀 좁아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아우디들처럼 저 풋레스트는 그 발을 놨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각도도 좋고. 2열의 거주성은 구형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가 들어가고 조금 남아요. 등받이가 아주 편안한 각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고쳐 있는 앵글은 아닙니다. 반면에 구형 같은 경우에는 그 보기와 다르게 2열 시트의 쿠션이 좀 앉았을 때 좀 짧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의 쿠션의 높이 자체도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앉았을 때는 그 전방이 좀 잘 보입니다. 사륜인 것을 감안을 해도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사실상 2열은 2명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도 물론 탈 수는 있지만 다리가 불편하고 그 쿠션도 좀 딱딱하죠. 다른 차들처럼. 이 차의 장점 중 하나가 사전 공조장치인데 그러니까 2열에서 각각 좌우 독립적으로 온도와 바람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존 시스템은 이거보다 좀 급이 높은 차, 더 비싼 차에 적용이 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신형 A6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디가 조명의 강점이 있잖아요. 이 차는 이 안전벨트 버클에도 전부 다 조명이 들어갔어요. 2열 뿐만 아니라 1열에도.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딱 되게 눈에 잘 띄어요. 그러니까 쉽게 금방 안전벨트를 채울 수가 있죠. 그리고 1열만큼의 적용 범위는 아니지만 2열에도 도어 트림과 포켓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도어를 열었을 때 그 엔트리 LED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했을 경우에는 신발이 이 정도로 들어가요. 암레스트는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이렇게 꽤 단단하게 지지가 됩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여기에 있죠. 트렁크 개폐는 모두 전동이고요. 리모컨의 경우에는 이렇게 2번을 누르면은 오픈이 되죠. 그리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요. 이 차 역시도 아테온처럼 열고 닫을 때의 그 작동 범위가 좀 다르네요. 열 때는 좀 멀리 있어도 열리는데 닫을 때는 좀 훨씬 더 가깝게 가야지 그 리모컨으로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A5처럼 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트렁크가 닫히면서 도어록도 같이 잠기죠.
트렁크 용량은 530리터고요. 구형이랑 동일하죠. 이 클래스와 비교하면 10리터가 작고요. 5 시리즈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트렁크가 굉장히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잘 돼 있죠. 해치백이나 패스트백만큼은 아니지만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서 좀 더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공회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아주 안 들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반면에 얼마 전에 시승했던 A5보다는 같은 엔진이지만 공회전 때는 좀 더 정숙하고요. 그리고 이 차는 진동 대책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공회전 때는 운전 때는 물론 시트로도 그 진동이 거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타본 그 몇몇 차 중에서 좀 유난히 공회전 때 진동이 좋다고 느낀 차가 있는데 이 A6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에어컨을 키면은 그 엔진 소리는 약간 좀 더 커져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에스트로닉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차 역시도 시동 걸고 주행해서 좀 출발하면은 안전벨트를 살짝 좀 당겨주는 기능이 있고요. 이 차는 같은 파워트레인의 A5와 비교하면은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물론 그 차는 기본적으로 쿠페 성향이고 스포티 성향이고 이 차는 그보다 급이 높은 세단이니까 세팅이 다른 게 당연한데 같은 파워트레인의 차치고는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이 차는 천천히 달릴 때 굉장히 조용하고 안락해요. 기본적으로 컴포트 성향이죠. A5는 천천히 달려도 스포티한데 이 차는 빨리 달려도 컴포트하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듀얼 클러치 하면은 상대적으로 토크 컨버터보다는 그 작동이 조금 거친 면이 있고 특히 저속에서 이제 출발할 때 약간 좀 꿀렁거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기 마련인데 이 차는 이제 저속에서 움직일 때 그런 그 꿀렁거림이 거의 예전에 비하면 되게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모르고 타면은 토크 컨버터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급가속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변속 충격이 있긴 하지만 그건 전반적으로 좀 작동이 되게 매끄럽습니다. 이 차는 전반적으로 컴포트한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체도 그렇고 운전대에도 저속에서 좀 가벼운 편이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도 좀 가벼워요. 그러니까 좀 힘이 약한 여성 운전자도 좀 부담 없이 몰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이 차의 주행 중 장점은 정수성인데 다른 거보다 보통 이 정도 속도로 많이 이제 운행을 하시잖아요. 90이나 100km로 이 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 그 타이어 소리가 들어오는 게 좀 적어요. 그래서 이 속도로 달리면은 회전수가 한 1500rp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엔진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보통 노면에서 그 소음이 가장 크게 들리기 마련인데 이 차는 실내로 들어오는 타이어 소음이 꽤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체의 방음을 좀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가 두 겹은 아니지만 그 측면에서 들어온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하체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컴포트한 승차감이죠. 그래서 어지간한 요철이나 좀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도 그 충격이 날카롭게 들어온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충격은 다 부드럽게 흡수 또는 걸러주고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선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그 엔진의 반응도 부드럽게 가속을 하는 그런 타입이고요. 심지어 ACC로 가속을 할 때도 좀 이렇게 부드러워요. 저는 그 타이어의 스키드음이 적네요. 보통 이 속도로 저 코너 이렇게 돌면은 타이어 스키드음이 좀 되게 하이톤이 많이 나는데 이 타이어는 뭔가 약간 좀 저음 상대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코너를 이렇게 비슷한 속도로 돌았을 때 그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게 좀 인상적이고 평상시의 느낌과 달리 코너에 접어들면은 이 차체가 또 그렇게 많이 안 기울어져요. 평상시에는 이게 좀 부드러워서 코너 진입을 하면은 차가 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질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아우디도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언더스티어가 나는 일이 좀 되게 드물죠. 이렇게 좀 부드러운 차도 마찬가지고요. 평상시에는 좀 부드러워서 코너 들어가면 뭐 차체가 좀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언더도 많이 나고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평상시 느낌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속인데 이 차가 A5보다 더
크고 좀 더 무겁잖아요. 근데 정지에서 그 200km까지의 가속은 얘가 조금 더 빨라요. 이게 12V 때문이 아니라 그 타이어 사이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A5는 좀 과도하게 큰 20인치의 큰 사이즈가 들어갔지만 얘는 좀 휠이 작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2리터 터보 엔진인 2300 포매틱보다도 얘가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이 차로 가속을 해보거나 고속주행을 하면은 그 체감이 좀 늦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컴포트하고 좀 느슨한 세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실제로는 빠르죠. 후반에 급가속할 때, 특히 발진 가속할 때 그 실내로 들어오는 그 엔진 소리 중에 뭔가 좀 특이한 소리가 있어요. 이게 A5와는 또 달라요. A5는 좀 전형적인 그 터빈이 돌아가는 소리인데 이거는 그거와는 조금 달라서 모터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에서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점이 보통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잖아요. 이 차 역시도 그런데 그 생각보다는 그 차이가 아주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렇게 아주 스포티한 그런 세팅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컴포트에 비하면은 그 가속 페달 조금 밟았을 때 그 반응이 좀 더 빨리 나오긴 하죠. 코너를 돌 때 가속 페달을 더 전개를 하면은 뒤가 살짝 흐르는 그런 모션도 나타나네요. 내리막에서. 이게 접지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좀 운전의 재미를 살리는 그런 인위적인 세팅 같아요. 오토홀드는 풀릴 때 그 작동이 깔끔해서 그 승차감이 떨어지는 일은 없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한번 누르면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죠. 현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렀다가 시동 끄면은 사용을 할 때 또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우디는 한번 눌러놓으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ISG에서 엔진이 재시동될 때 꺼질 때는 되게 깔끔한데 이제 켜질 때는 그 엉덩이 쪽이 좀 이렇게 좌우로 좀 흔들려요. 차는 전반적인 방음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전수를 거의 풀로 다 쓰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와 비례해서 그 엔진 소리가 실내로 많이 안 들어오죠. 자동으로 변속되는 시점이 대략 6500rpm인데 그때도 그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커지긴 커지지만 보통 그 정도 회전수라면은 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실내로 많이 들어오고 그거와 이렇게 비례하지 않아요. 하체는 부드럽지만 고속 안정성은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고속으로 많이 올라가면은 그 좌우에 롤이 좀 더 생기긴 하지만 그에 반해 그 운전자가 받는 그 불안함 이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게 A5와 마찬가지로 고속에서 차체는 괜찮은데 그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운전대 그 중심 부분에 유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좀 고속에서는 불안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 그 스포츠 모드가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중심 부분에 좀 유격이 줄어서 더 좀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디비주얼에서 컴포트에 그 스포츠로 놓으면은 딱 맞는 것 같아요. A5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파워트레인이 연비가 괜찮은 편이에요. 이 차의 경우 시속 90km로 정속 주행하면은 그 순간 연비가 거의 리터당 20km로 이렇게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속 110km에서는 리터당 20km 안쪽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속 90과 110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이 차가 그 12V가 적용이 돼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거리를 주행하는 제 1박 2일 그 일정에서 보면은 가솔린 엔진치고는 좀 기름이 많이 남았죠. 기름 지금 딱 절반 남았어요. 그러니까 순간 연비나 체감 연비 모두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로 유지 그 버튼은 이쪽에 있어요. 방향 지시등 끝에 요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 차로 유지 그림이 나타나죠. 요거는 이제 별도로 ACC와 따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차선 중앙을 지키는 능력은 괜찮은데 아주 처음부터 딱 중앙을 잡고 가는 그런 성능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그 차로 이탈 방지처럼 그 차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A5나 아테온과 좀 대략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유지 시간은 이제 처음에 한 10초 정도가 지나면은 그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경고음이 울리죠. 그래서 완전히 해제가 되면은 그 ACC도 같이 꺼집니다.
그 시간까지 대략 한 30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고음이 울려도 대략 처음부터 한 30초까지는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예, 어제 오늘 신형 A6를 시승을 했습니다. 신형 A6는 기존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특히 실내 디자인과 편의 장비가 많이 추가가 됐죠. 이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독일 차들이 이제 국산차에 비하면은 좀 그 세부적인 편의 장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신형 A6는 거의 그와 비슷하게 많이 갖추고 있죠. 특히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E클래스와 비교하면은 좀 더 우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편의 장비 중에 하나가 이 음성인식인데, 음성인식으로 이 공조장치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 공조 제한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를 23도로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도 22, 이미 섭씨 22도로 설정했습니다. 제가 이미 22도로 맞춰놨군요. 온도 17, 온도를 섭씨 17도로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의 온도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송풍기 레벨 4, 송풍기를 4 레벨로 설정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바람 세기를 또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죠. 에어컨도 껐다 켤 수가 있는데 이 공조장치를 완전히 끄게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을 최대 1로 낮출 수는 있죠. 예, 어쨌든 음성인식으로 에어컨이나 그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에서의 장점은 정숙성이죠. 그 전반적인 방음이 좋아요. 특히 하체의 방음이 좋고, 회전수 좀 많이 써도 그 엔진 소리가 그와 비례해서 커지지 않고, 그래서 그 정숙성을 좀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승차감 역시 마찬가지고요. 단점으로는 그 A필러 바람 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풍절음은 고르게 나는 편인데, 속도가 높아지면은 이쪽 A필러 쪽 부분에서 바람 소리가 좀 다른 부분에 비해 좀 도드라지게 들리죠. 이게 뭐 저속부터 들리는 건 아니고요. 대략 한 시속 한 110?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립니다. 어쨌든 A6는 구형에 비하면 상품성이 많이 좋아진 게 맞죠. 이 외장 디자인만 봐도 역시 신형이 예쁘긴 하죠. 실내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서 독일 중형 세단은 E클래스가 꽉 잡고 있잖아요. 5 시리즈도 만만치 않고, A6는 잠시 공석이었는데 이번에 신형이 꽤 상품성 좋게 나오면서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선택의 폭도 하나 더 늘었고요. 예, 이로써 더 뉴 아우디 A6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